택시로 시작해 여객버스로, 광주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누구든지 다 알고 있을 만한 한 기업 집단의 모태가 되는 사업 부문. 오랜 세월 흐르면서 분위기나 환경은 변했지만 여전히 고속버스 업계 단일 규모 1위의 자리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정의 거북이, 80년의 역사, 금호고속입니다. 금호고속은 1946년에 택시회사로 설립됐다가 1948년 버스회사의 출범과 함께 시외버스 운행이 본격 시작된 운수사입니다. 광주 택시에서부터 광주 여객 자동차, 광주고속을 거쳐 지금의 금호고속으로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호그룹의 모태가 되는 운수사이면서 호남 지역에 기반을 두고 시작된 기업이지만 수도권과 강원, 충청, 영남 지역까지 전국을 아우르는 방대한 노선망을 운행하고 대차량만큼 아주 많은 차량 대수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1946년 4월 금호 박인천은 포드 중고자동차 2대를 구입해 광주에서 택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태우고 도로에서 운행한 사업이 택시를 통해 시작된 것입니다. 1946년 당시 택시는 승객들이 회사로 연락해 정한 시간과 장소에 자동차를 대기하는 식으로 운영됐는데 초기부터 인기를 자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48년에는 광주 여객 자동차를 설립하고서 광주에서 장성과 담양으로 가는 시외버스를 운행하기 시작하며 더욱 많은 사람들을 운송하기 시작합니다. 장거리 노선 진출도 시작해 현재 금호고속 대표 노선으로 자리 잡는 서울 광주 간 고속버스가 운행되고 대전광역시에서부터 이어지는 호남고속도로가 개통함에 따라 버스의 입지가 공고해지게 됩니다. 또 호남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가 순천에서 이어지는 형식으로 개통하면서 부산까지 고속도로 하나로 이어진 이후 광주에서 영남 지역으로 가는 버스 노선도 개설됩니다. 1960년대 중 경부고속도로가 대전 이북 구간의 개통으로 그 형태가 구성되자 서울 대전간과 같은 광주 전남 지역과는 상관없는 노선에도 진출했고 경부선 개통을 포함한 장거리 고속버스 사업이 확장되기도 합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당시 다른 운수사들을 광주고속에서 합병하는 식으로 기업 규모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세월을 거듭하면서 석유화학과 타이어, 건설 부문 사업 시작을 비롯해 1988년 아시아나 항공의 출범 등 그룹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었으며 1990년대에는 광주고속에서 금호고속으로 사명을 변경해 다른 계열사처럼 금호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범금호라는 이미지도 굳히게 됩니다. 이미 1960년대와 1970년대 다른 운수사를 합병한 바 있던 금호고속은 2000년대에도 타 운수사를 인수하게 되는데 총 두 기업이 약간 다른 형식으로 금호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코오롱 TNS의 고속버스는 2002 한일 월드컵 휘장 사업이 실패하고 기업 어음을 해결하지 못해 부도 처리되고서 2005년 금호고속에 매각했습니다. 코오롱 고속이 소멸하는 형태로 금호고속과 완전히 합쳐지게 됐는데 코오롱 고속이 없어지더라도 경기도 수원시 면허를 같이 사용하고 있던 삼화고속이나 하늘고속이라는 근무지에 있어 대체제가 있었고 면허 관할지에 따른 고속버스 승무 경력도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2008년에는 속리산 고속도 금호품에 들어오게 되는데 당시 관계자는 속리산 고속 책임자의 건강 악화가 직간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속리산 고속이 2008년 금호에 인수될 당시에는 법인을 존속하게 되는데 청주의 고속버스 운수사는 속리산 고속이 유일했고 코오롱 고속 사례와는 다르게 타 고속버스 운수사로 이직을 해도 면허 관할지에 따른 고속버스 승무 경력을 끊임없이 쌓아갈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금호고속은 버스 운수사로서는 드물게 해외로도 진출해 중국과 베트남에서도 고속버스를 운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금호의 성장세와 위세는 꺾이고 말았습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은 2006년 대우건설을 인수하고 2008년에는 대한통운을 인수합니다. 그룹에는 이미 건설 부문으로 금호건설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같은 종목에 해당하는 대우건설까지 품으면서 건설 부문의 영향력을 키우고 대한통운 인수를 통해 승객과 더불어 물류운송까지 금호가 맡으면서 사업 영역은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금호에게는 부담이 작용했는데 2008년 1월 당시 보도에 따르면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과도한 차입 부담이 발생하고 당시 대한통운 인수전에 참여하기로 했던 후보사들은 금호의 재무 문제 때문에 인수 목적을 그르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2007년 대우빌딩을 금호가 매각하면서 부담됐던 재물을 해결하려 했다는 것이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도래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고작 몇 년 만에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금호가 매각하지만 후유증은 한참 이어졌습니다. 대우건설 인수 본격화 이전부터 이른바 부실 매각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는데 인수대금은 높지만 적어도 1조 원 이상의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면서 3조 원이 넘는 차입금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됨에 따라 이자 부담은 커지고 대우건설의 재무 악화로 이어진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시 금호의 M&A가 큰 실패작으로 남고 이 후유증이 버스 부문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한때 사모펀드에 매각되기까지 이르기도 했습니다. 버스 부문은 금호그룹으로 돌아왔지만 매각은 계속되어 아시아나항공, 속리산 고속과 같은 승객 운송업을 매각하고 렌터카와 타이어도 더 이상 금호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미치지 않게 됐습니다. 금호고속의 전세버스 일부분도 동부고속에 매각하고 2024년에는 광주 유스케어 부지마저 신세계에 매각하면서 금호고속의 본거지와도 같은 광주의 터미널마저 더 이상 완전 수요가 아니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 수요 급감으로 인한 재무 악화도 금호고속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그보다 앞서 2000년대 행한 M&A가 가장 치명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시의 경영실책인 겁니다. 기업 규모가 해를 거듭하면서 줄어들었고 2025년 1분기에는 금호가 대기업 반열에서 제외되면서 고속시외버스 운수사 통틀어 유일했던 대기업이라는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듯 엄청난 실책으로 인한 후유증을 겪은 금호였지만 버스업계는 한편으로 아이러니하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기도 합니다. 먼저 금호 목포시내를 설립해 2025년 1월부터 준공영제 목포시내버스에 본격적으로 참여해 운행하기 시작하면서 시내버스에 진출했습니다. 올해 2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발표한 공지에 따르면 안성터미널과 시내에서부터 서울교대역까지의 신규 직행좌석버스 노선에 금호고속이 입찰에 참여하고 경쟁사보다 우수한 총점을 얻어 낙찰되면서 광역버스 부문 진출이 본격화됐습니다. 현재 4,401번이 되는 광역버스 입찰 참여가 최초였지만 실제 버스 운행은 KD운송그룹이 실현시켰습니다. 지금의 금호고속 행보대로라면 KD운송그룹에서 일반 시내버스부터 고속시외버스까지 맞는 것과 공통점을 갖게 됩니다. 2021년 속리산 고속과 전세버스 일부분이 동부고속 컨소시엄에 매각된 이후에는 코리아 와이드 계열사에 속하게 되면서 또 다른 기업들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속리산 고속의 진출 지역이나 노선망은 이전보다 줄고 동부고속 또한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동부고속이 이미 수년 전 전세버스 사업을 종료한 이상 금호가 매각한 전세버스 차량 활용은 단순 노선버스 운행에서만 그쳤습니다. 엄연히는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금호고속으로부터 물적 분할을 통해 버스 부문으로 설립한 금호익스프레스의 경우 이미 2024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한 관계자는 전세버스 영업 실적이 나아졌고 노선 효율화도 병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금호고속은 당장 2020년대에도 고속시외버스의 노선 개척을 추진하기도 해서 그동안 철도로만 이동 가능했던 대전광역시에서 대구와 부산 방면 버스 노선을 유성구 출발 형식으로 개통하거나 고양 광주 간 재개통, 안성 전주 광주 간과 안양 광주 간 담당은 물론 인천 국제공항 착발, 김제, 정읍, 고창, 담양, 나주 혁신도시, 강진, 장흥 방향 노선, 그리고 김해 국제공항에 진입하는 광주 전남 지역 출발 노선도 2020년대 금호고속에서 담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리한 노선들도 여러 가지 있다고 하지만 고속사들 가운데서는 비교적 공격적으로 버스 노선을 공략해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고속버스 업계 단일 규모 1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금호라고 하지만 앞길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합니다. 올해 2월 보도에 따르면 계열사인 금호건설은 2024년 1,818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가 2025년에는 459억 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신규 아파트 브랜드인 아테라가 출범한 이후 주택 사업에서 전체 매출의 41.5%를 기록하면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민간 참여 사업 프로젝트도 양호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부채 비율은 2024년 말 588.9%에서 지난해 말 521.4%까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업계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라고 평가되고 재무 건전성 해결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운수 부문에서도 몇 년의 시간을 거쳐 손실을 줄이고 이익폭을 늘리곤 했지만 과거의 금호처럼 또 다른 한 실책으로 인해 다시 손실에 빠진다면 운수 부문도 안심할 수는 없을 겁니다. 금호가 무너지면 어서없게 지각 변동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의 역사에서 중요 대목으로 하나의 챕터가 쓰여질 수 있는 겁니다. 우정의 거북이 80년, 더 이상 멈추지 않고 90년, 100년을 향해 나아갈 때입니다. 고속시외버스와 전세버스 위주로 운행하는 틀에서 벗어나 이번 연대부터 시내버스와 광역버스까지 고루고루 운행하는 기업의 입장으로 변함으로써 앞으로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금호고속 버스의 역사는 계속됩니다.